자, 오늘날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방식은 말이죠. 첫째, 하드웨어 방식, 즉 표 바꿔주기 방식보다는 이거는 지금서부터 한 20년, 30년 전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말이죠. 이거 표를 바꿔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보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즉 컴퓨터와 전자계수기에 의한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계수기를 컴퓨터로 조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진화를 했죠. 진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유권자의 26.69%이면서 12대 20대 총선의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사전선거가. 그런데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이 사전선거에 부정이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도 우리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전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전선거 참여하지 않도록 많은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이지, 선거 한 3, 4일 전에 미래통합당이 사전선거 독려를 했다고. 그리고 사전선거 인원이 2배로 증가했어요. 2배로. 네? 사전선거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행정력을 소모를 합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3,800개소가 있고 거기서 투표를 해갖고 이거를 걷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표소로 250개의 개표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해갖고 2, 3일 소정기간을 어떤 창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정원되고 조사된 거예요. 말이지. 창고에 넣고 불이 꺼졌다 이거야. 그래서 저들 다 가는 척하고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우파 아주머니들이 남아서 창고를 지키고 그 앞에서 밤을 새고 그랬다 이 얘기야. 그런데 밤중에 불이 켜지더라 이거야. 예? 정화 투표함에 들어있어야 되는 말이야. 그런데 이 밤이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더라. 뭐 그런 그 지원도 나오고 그래요. 따라서 사전투표에서 보관되는 동안 그리고 개표를 위한 읍면동 사무소를 이동하는 동안 보안이 문제시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두고 동원되어야 하는 행정력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은 투표율 등 조작이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그램만 잠깐만 조정하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쉽게 말해서 막 이게 분리기가 들어가는데 분리기가 들어가다가 3장에 한 번씩 이 표가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들어갈 표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정해 놓으면 기계는 그렇게 수행한다 이게. 명령만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오직 서버 관리 조작에만 복종한다. 고로 선관위 직원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서버를 조작해 놓은 사람만 알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거 몇 사람만 알려야 돼요. 이런 논조와 이런 조작에 의해서 사전 개표기 사용이 합리화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론을 조사해서 버티게. 아 이번에 말이지 누가 당선된다, 누가 저지다, 누구 지지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이지. 그리고 선거를 조작을 해서 그렇게 내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 말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 이거지. 네? 그 다음에 과학 장비로서 신속 정확하다는 이점을 강조하면 위 문제점이 흐지부지해진다 이거야. 문제되는 것이 다 흐지부지해진다 이거야. 내가 말이죠. 1년 반, 거의 2년 전에 박관영 국회 부의장하고 단둘이서 저희 소초동 어떤 그 찻집에서 단둘이서 이 태극기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박관영이는 절대 전략의 벽이 없고 부정에 불가능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어렴풋이 이 공명청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전자개표를 통해서 이 선거 부정이 제일 쉽게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 정자는 저자에 그 멱살 붙잡고 뭐 언성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는데, 지난번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 선출 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그때의 선거를 말이지. 네. 그때 선거 관리를 문재인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맡겼어요. 네? 다시 말해서 야당이 말이지 자기네들 당대회를 하면서 대표자를 뽑고 하는데 선거를 하는 그 선거관리를 여당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선거를 했어요. 했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세상에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박관영이가 위원장으로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문제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정황하지 않고 그냥 속속에 넘어가는 거지 난 너무 이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전투표를 누가 많이 하느냐, 연령층별로 어떤 연령에서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 뭐 대략적으로 보시긴 했을지 모르지만은 흔히 이 통계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선거일날 말이지 야외 나가기 위해서 선거 전에 사전투표하고선 말이지 나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말이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것도 우리들 늙은이들이 생각했지 생각해보지 못했고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60대 이상들이 더 많이 했어요. 근데 60대 이상이 무슨 뭐 선거일날 선거를 오면 되지 뭐 급하다고 말이지. 이렇게 사전선거는 이건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전선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말이지. 이라크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군데서도 문제가 됐을 때문에 아주 사전선거가 문제가 된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정 107조를 17년 1월 23일 날 개정을 해갖고 증거 보존 기간을 대폭 단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기한 종료일로부터 한 달 뒤에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선거를 자료를 전부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당선자의 임기 내내 보관하던 것을 2달 뒤로 폐기하도록 개정을 했다. 이건 말이죠. 이거는 선거를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문재인 QR 코드라는 것이며 도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전선거용 투표지입니다. 사전선거용. 이게 인쇄되어 있어요. 인쇄로 된대. 인쇄로 나온다고. 인쇄로. 본선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에 뭐 귀퉁이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서 가위로다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별도 화면에 넣고 요 표지를 나한테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줘요. 현지에서 도장 찍어서. 선거관에 도장을 찍어요. 근데 이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트해서 나왔대요. 프린트해서. 그리고 사전투표용지는 말이지. 사전투표용지는 복사기를 통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요. 그 자리에서.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이번에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떤 선거구에 38개 선거구인가가 투표자 수보다도 투표자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도 투표자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많은 선거구가 38곳이 나왔어요. 38곳이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명단보다도 사람이 많으냐. 이런 얘기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선거관리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투표하는 사람들이 착오가 나서 착오를 벌려서 그것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 아주 구체적인 얘기로다가 어떤 노인네가 투표를 한다고 그러다가 투표용지를 잊어버렸네 어디 떨어뜨려서 그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투표용지 줬대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다시 지워냈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투표용지 이거 뭐 떨어져 있네. 그래서 주소도 이거 투표용지야. 그래서 투표함에 그걸 넣었대요. 그래서 한 표가 더 많이 나왔대요. 네? 그렇게 선거관리하면서 해명을 했어요. 한 표 더 나오려면. 그리고 31군에 대한 해명은 별로 없고 38 가운데 하나가 해명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전 선거, 이런 엉터리 없는 선거, 애들 장난 같은 선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예? 아니 투표하는 놈이 여기서 저기 가다가 어떻게 투표를 잊어버려요. 그래 떨어뜨려서.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이 말에 수십 개 있던데 그 떨어뜨리는 것도 보지도 못하는 거. 선거 관련해서 그렇게 어물줄쩍 해명을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인쇄를 별도로 한다는 건 이거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규정에 선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사전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국산 전자대표로 인한 외국에서의 문제 사례.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신문에 나서 여러분 대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관심도 없이 뭐 그러는 하고 서는데 이 개표기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나라가 콩고인가 어떤 나라에서는 항의하러 왔었어. 항의하러.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찍어 눌러가고 이 새끼들 무슨 뭐 남의 나라에서 무슨 형들 내 앞에 잡거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아요. 필리핀, 케냐, 민주, 콩고, 이라크, 독일, 베네수엘라, 기타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기계를 갖고 선거를 하다가 조작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일어나고 그 다른 나라들 후진국, 콩고라든가 케냐라든가 한편은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일어나고 뻗어게 하고 해가지고 다시 하고 뭐 대통령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경제 무슨 뭐 10대 강국이라고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지난날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나라를 시끌벅글하게 만들던 놈 한 놈도 일어서는 놈이 조용하게 한국에서만 왜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선거를 이렇게 조용하게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말이죠. 지난 이제 딱 일주일 전 지난 월요일날 이 강의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가 정기제, 조갑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다음에 뭐 정관책 이런 데서 말이죠. 지금 선거 부정 문제 얘기 나오는 것이 숫자가 잘못되고 뭐 그런 거다. 통계가 잘못 운영한 거다라고 그래서 나도 기가 죽어갖고 그런가 저런가 뭐 그렇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못하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 일주일 동안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 하는 자신감에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다가 결심을 하고 결심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말이죠. 지금까지 시중에 또 돌아다니는 부정투표와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예요. 아주 쉬운.
그래서 의문 중에 하나는 투표용지를 본 투표와 다르게 현지에서 프린트로 인쇄 제공한다는 점. 이게 문제시 되는 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아니. 투표관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쇄해서 나온다는 거. 아까 그 인쇄라는 얘기 내가 했죠. 바코드가 아니고 QR코드를 사용. 이는 일법이다 이거야.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일법이다 이거야. 작년에 이어 또 불법을 자행했다 이거야. 이유 절대 의무시다. 이유가 절대 의무시된다 이거야.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QR코드가 처음 나왔어요. 바코드가 돼 있었는데 QR코드가 나왔어요. 아까 봤죠? QR코드. 그래갖고 시끌벅걸했어요. 그러는데 이 QR코드를 얘네들이 위법을 하면서까지 QR코드를 넣어서 사용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 전문가들도 뭐냐 QR코드, 바코드 차이점이 뭐냐 얘기하면 말이지 뭐 바코드는 단순하고 뭐한데 말이야 QR코드는 뭐거든요 뭐 인정번호가 또 주민등록증이 들어가고 알고 뭐 하고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듣다 보면 나도 짜증이 나더라고. 그게 어쩌? 왜 선관위가 바코드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QR코드를 쓰느냐? 한마디를 정해서 요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못해서 답답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명확한 범법 사실을 중앙선거관리가 위반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선거는 정말 무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네? 그 무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QR코드 썼다. 시인을 했어요. 네. 시인을 한 거는 신문기사로 기사화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바코드를 QR코드를 쓰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개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개정을 하지 않고 개정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코드를 아주 QR코드를 썼어요. 이거는 말이죠.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선거가 무효가 될 만큼 중대한 사실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바코드하고 QR코드의 차이점은 알았지만 얘네들이 왜 QR코드를 쓰는가를 몰랐어. 그거를 똑똑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못 들었어. 선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혀 못 들어. 근데 이번에 그 비밀이 조금 끊일 것 같은 그 소지가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하 나는 얘네들이 왜 바코드를 안 쓰고 QR코드 쓰느냐 법을 위해서까지 그 의문은 갖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 자신도 이런 정도의 조여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그 지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정보를 내가 어저께 10시에 비로소 SNS에서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정보 실시한 인원의 신원 확인 전자기록을 대표 종료 후 곧 삭제하게끔 돼 있어요. 삭제한다. 특히 사전 투표하고 이게 며칠 후에 자기네들 해놓은 그 결과가 싹 없어져 버려요. 네. 그 기록들이 싹 없어져 버린다. 이런 기록들은 요새 전자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만한 칩 속에 다 들어가요. 뭐 3천만 명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왜 없애? 자기네들 찝찝한 거 증거 인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표함 봉인을 비닐을 사용하여 언제 누구든지 함부로 개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투표함 개표한 용지를
뭐 뜯어서 바꿨는데 내 이름을 이렇게 써놓아서 거기다 해놨는데 내 이름이 있고 딴 사람 이름이 있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뭐 소관에서 또 꽃들다는 지들 변종을 다 해. 예. 아니 이거 이동하는 과정에 말이지 이게 말이지 비어있는 거 안 있는 거 여러 걸 하는데 말이지 그 사람이 서명을 하고 단으로 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변명도 하고 별의별 변명을 다 하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 감시 단체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한 노덕 대기 단체에서 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노력에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나는 한 50점을 더 이상 못 주겠어요. 그걸 말이지 정치가 모아서 정말 소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한 1개월 연속부터 다 교육을 하고 체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임무를 분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해서 말이지. 야, 뭐 전라도 경상도까지 못 가면 말이지 경기도만이 해도 서울시만이 해도 철저히 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조직도 철저히 해서 말이지 그냥 이렇게 해서 정말 모금을 해서 말이지 그 사람들 수당이라도 돈 1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주 산만스럽게 말이지 그냥 뭐 찔끔찔끔 말이야 뭐 그렇게 하고 열성 있는 사람이 밥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철저하게 되지는 못하고 안 했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하여튼 노력은 했지만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산할 수 있게끔 자료를 수집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바꿔치기하고 이 한 표 바꾸고 그러는 것도 한 서너 너도 군데 대군데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훨씬 증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문제시 되는 것이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 이런에서 어떻게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그 증거로서 부정투표 문제가 급사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바꿔치기 뭐 이런 것들도 하려면 그렇게 했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점 하나는 사전선거 380개소에서 투표를 하고 다시 읍면동 사무소로 이동하는데 행정적 부담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막대한데 이 같은 큰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전선거를 장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행정 간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하루를 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재자 투표는 자기 지역에 살지 않고 멀리 집을 나가서 멀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재자 투표는 있었어요. 그러나 사전선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전선거를 하는 이유가 꼼수야, 꼼수. 일종의 꼼수입니다, 꼼수. 의문 3.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들은 사전선거를 철저히 경계했어요. 이거 내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미래통합당이 선거 5일 전쯤에서 사전선거를 적극 장려했어요. 이유와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그래갖고 공명정에 있는 의원들이 이건 뭐지 미래통합당 의원들하고 싸움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말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궁합이 안 맞았어요. 여기 또 나타나네. 이번 4월 15일 실시 결과를 사전투표를 제외한 당일 투표 결과를 상상을 해보고 둘째 관내 사전투표만의 결과를 비교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고려하지 않은 당일투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거지. 미래통합당이 124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5석, 1석 이렇게 나왔어 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고려하지 않고 당일투표만 갖고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것이 사전투표를 고려한 것과 고려해보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자기 관내 다른 데에서 하고 이쪽도 투표지를 옮겨온 거 말고 그거 말고 관내에서만 해보면 더민주당이 198표, 미래통합당이 49석이래.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자, 지금까지 자료는 이건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좀 앞에서 자료 몇 개를 빼버렸기 때문에 두 줄은 그러고 지금부터는 선거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현황을 비교 검토한 자료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말이죠. 서울, 경기, 인천의 도읍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표 집계 현황만을 나여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의 종합반이 인천 지역, 경기 지역,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서울 20대 지역, 서울에서 20대가 나타낸 비율. 근데 밑에 이 서울 20대가 나타내 준 비율은 뭐 고려할 대상이 못 돼. 이것이 이제 63대 36이라는 아주 공통된 숫자라고 제일 처음에 문제시된 통계 숫자예요. 이거를 바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84, 867, 202, 957, 그 둘을 더하면 551, 824예요. 응? 요 세 칸. 요 세 칸을 더하면은, 두 칸을 더하면은 요걸 합한 것이 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투표예요. 이거 사전투표. 비율은 뭐냐 하면은 비율은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이에요. 이게 63, 36, 26이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당일 투표 비율이 요것과 요거의 합이 요거고 요것이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이 요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은 엇비슷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것이 통계의 원칙입니다. 모집단이 특별하지 않다면 예를 들면 인천, 서울, 경기 그 사람들이 뭐 다 통합당도 통합당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지한단 말이에요. 사전투표한 사람이나 당일 투표한 사람이나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 통계적인 원칙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26, 10%를 더민주당이 전부 이겼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생각하고 들여다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박영자라는 어디 대학 교수지? 영아. 어디? 명지대학 교수. 명지대학 교수야? 명지대학이면 수원에 있는 그 명지대학 교수지? 하여튼 그 양반이 이제 19대인가 국회의원 지낼 때 비례대표를 지내는 분이라죠? 예. 그 양반이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도 이제 분석해서 내놓은 것이 그 양반의 얘기인데 바실리아라는 사람하고 그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 이상한 점
완전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자, 그래서 이거를 지역별로, 동별로 본 거예요. 지역별로, 선거구 단위별로 본 거예요. 상위별로. 자, 이낙연이 사전투표에서 65.55%를 얻었고, 당일 투표에서 49%, 차이가 16%, 종로. 이 차이는 의미를 두고 보지 마라. 차이의 의미를 두고 보면 혼돈이 돼요. 종로, 사전투표에서 65대 32, 당일 투표에서 49대 46. 이거는 당일 투표에서 49대 46이면 0.3% 차이란 말이에요. 아니, 3.06% 차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아주 근소한 차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갑자기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전반적이더라 이거예요. 전반적이더라. 그리고 당선된 사람만 한 서울시와 경기 인천에서 당선된 몇십 명만 지역을 나서는 다 이런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박영하 교수가 이런 숫자가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아주 묘한 표현을 했더라고. 네? 지구가 몇억 년 생성된 지가 몇억 년인데 그 몇 년 동안 말이지 뭐 매일 점검을 해봐도 나오지 못할 확률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뭐 동전 1000개를 던져서 한꺼번에 1000명만 싹 나올 확률이다 말이야. 거기서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정규제라는 놈이 말이지 그 자기 홈페이지에 뭐냐면 그 저희 카이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홍은동인가 어디에 있는 그 대학에 말이지 이병태 교수지. 이병태 교수를 뒤에서 이제 반론을 얘기하게끔 했더라고. 근데 이병태 교수라는 놈 말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적용된 통계가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왜 잘못되었는가를 갖다가 이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샘플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렇듯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여기 이 분석이 잘못된다면 이 분석을 가지고 요거는 이렇고 요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면 전국에 비가 올 확률은 몇 프로다. 그런데 전국에 지금 현재 비구름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전국에 비가 올 동시에 비가 올 확률은 달라진다. 그렇듯이 이 위에도 모집단이라든 상황을 그거를 갖다가 말이죠. 잊어버렸어. 상황과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뭐에 의해서 검토한 과거를 범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대소리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여간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이렇게 검토해봤다고 이렇게 쫙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말이야. 이 지역을 다 이렇게 겹쳤어요. 여기도 뭐라? 여기도 48대 53으로 당일 투표는 48대 45로 3% 차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는데 사전 투표에서 더블. 그죠? 네. 거의 더블에 가까운 표차가 나. 이런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박성준 지사모 이것도 봐요. 이거는 말이지 당일 투표에서는 52대 45로 이기고 있었어. 그죠? 근데 59대 39로 역전됐어요. 이거는 40대 53으로 당일 투표가 좀 열세했지. 이것도 이기고 있었는데 사전 투표에서 또 반대가 됐어요. 네? 이것도 47대 45로
0.2%를 지고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자그마치 30%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4대 52에서 57대 41인 거예요. 46대 46, 당일 투표에서는 박중이었었는데 0.01%를 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전투표에서 곧쟁이로다가 패. 자, 이게 말이죠.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요거만 보면 돼요. 48대 46인데 59대 34가 되는 거예요. 46대 46인데 이게 0.01%를 졌는데 여기서 더블 스코어가 된 거예요. 네?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다 그랬고.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밤 12시 넘어서 작업을 하고 그래 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쉽게 볼 수 있게끔 해놓은 자료가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 없지. 이렇게 보세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50대 38, 70대 27, 48대 40, 60대 33, 47대 49, 59대 39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대기 땀을 쏘아요. 거기에 의해서 내 당일 투표에서 오피스를 타고 그런데 사실은 당일 투표 현상이 사전투표가 없된다면은 그게 맞는 숫자래. 예? 맞는 숫자 아니에요? 사전투표가 없으면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전투표를 고려하지 않고 했을 때 몇 대 몇이고 사전투표를 고려하니까 지금 이게 40군데 노트입니까? 40군데? 40군데가 아니고 전부 120군데. 120군데? 내가 여기 있는 자료는 120군데 자료가 나와요. 아이고, 백수분하고 대단한데. 네. 자, 뭐, 이건 뭐, 한없이 이어져요. 뭐, 한없이 이어진다고. 강남, 이제, 아직도 서울 안 끝났어요. 네. 요거는 내가 가리지 않고 일목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료가 이렇게, 저 청색 두 줄, 백색 두 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서 내가 그 가림막을 안 했거든요. 가림막 하나 넣었는데 아주 귀찮은 그 작업이 따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52대 41, 51대 40, 54대 39, 39대 45 이런 사람들 좀 억울한 사람이 이 가능성이 당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은 뭐 그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고 46대 49 이 사람은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로 인해서 진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걸 40군데를 얘기하는데 이건 40군데 더 많네. 아, 그래? 40군데를 얘기해 40군데 뒤집어 있는 저는 데가 전체 지보 이기고 다 상관없이 123군데 다 했고 저기 미래통합당이 유리한테 40군데 그죠 40군데 저기 40. 저는 당일 선거 이기고 이거 그러니까 40군데가 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기고 지보 다 했다는 게 이제 이 조작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기고 졌다는 것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당일 투표를 미루어서 생각해 보건데 그렇지. 그런 거예요. 네? 당일 투표로 미루어서 생각해 보건데 사전 투표도 당일 투표가 유사한 형태로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유사한 방법이 근데 이런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것이 말이지 지금 이거는 서울, 경기, 인천은 표가 갈라질 적에 미래통합당 표가 3개가 나가면 3개 다음에 한 표는 이쪽으로 나가겠고 이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3대 1로 계산한 표 사이 3대 1로 사전투표를 미래통합당 그러면 여기를 가다가 여기 갔다는 얘기예요. 세 표당 한 표씩 빼버린 통계 숫자가
여기 이 사전 투표 비율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3대1로 했고, 충청도에는 4대1로 했고, 경상남도는 5대1로 했고, 대구는 6대1로 했고, 뭐 어디는 6대1, 3, 4, 5, 6대1로 저희 수치를 좀 5장마다 한 표가 이쪽으로 가는 표가 5장마다 한 표가 이리 오게끔 했다든가 3표마다 한 번, 4표마다 한 번, 그 지역마다 그 특성을 주고 차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원하면 안 했고. 그랬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 뭐를 할 적에 쓰는 방식이래 이게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좀 다양하게, 더 다양하게 서울의 강남은 2표당 한 표씩 다 한다는 거. 이쪽은 5표, 용산구는 5표에 하나. 이쪽은 7표만 하나. 이쪽은 뭐 몇 표도 하나. 이렇게 다양하게 했으면은 더 혼동스럽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게을러갖고 그 지수를 다양하게 쓰지 않은 데에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3, 4, 5, 6 이 표마다 한 표씩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지어는 12표당 하나, 10표당 하나,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썼어야 한다, 했었다. 그런데 되면 감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안산, 뭐 고양갑, 뭐 이렇게 써요. 다 비슷비슷해. 당연히 투표는 말이죠. 10%를 많이 10%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맨 마지막에 중앙동 의원 저 억울하죠 저는. 어디? 맨 마지막. 맨날 김용민 대 주광덕? 네. 그럼 어떻게 됐다고?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고 그래. 이건 말이죠. 45대 50 아닙니까 이게? 45대 50으로 우수했는데 이게 30대 57로 언제 거의 더블 스코어니까 이 사람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말이죠. 군포, 용인, 가죽, 뭐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이거를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내가 이걸 카피를 해드릴 테니까 와서 자세히 보시고 한번 나누어 다시 판단하시. 내가 지금 저희 인천, 경기, 서울 쫙 막 나온 겁니다. 120. 일단 이거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그죠? 네. 이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자,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들은 사전선거를 철저히 경계했는데 미래통합당이 5일 전 사전선거를 적극 장려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 아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관련 낙수. 내가 보기에 말이지 낙수거리라고 해서 봤는데 김종인이가 말이지 2017년 대선 나왔던 이들은 시효 끝났다.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홍준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홍준표가 팍 꺼내갖고 말이지. 응? 내가 과거 김종인 뇌물자백을 받아본 적이 있다. 이제 정부에서 머물 것이 뭐 떠나라. 장군 본거 친거니. 자,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네? 오늘 뭐 발표했대요? 발표하면 좀 네. 네. 자, 네. 내일요? 내일. 결정하자. 그러니 이 김종인이 말이야 멱살 끌어지고 자꾸 끌어낼 수도 없고 말이야 이게 또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로다가 유망시 되고 있는 사람이 말이지 야 저 새끼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돈 먹는 거 봐서 뭐 했다고 그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전통에 서겠어요? 네? 이게 말이야 야당의 군기가 잡히겠습니까? 네? 이게 첫판서부터 말이야 참.
자, 그 다음에 드디어 QR코드 비밀이 밝혀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냐? 네. 미국 소재 QR코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교포가 선거와 관련된 QR코드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나하고 협력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바실리니아를 지원을 하면서 공명호가 한 얘기, 그 다음에 박인양 교수가 한 얘기,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은퇴한 통계학 교수님이 하신 얘기, 그 다음에 그 가로세로가 또 그냥 여기저기서 듣고선 해서 그냥 뭐 해갖고선 말이지 그냥 녹이 섞어갖고선 하고 막 학토다니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보다도 한 단계 윗단계의 얘기. 한 단계 윗단계의 얘기. 66대 36.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얘기. 무슨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QR코드에는 방대한 자료를 담을 수 있다. 그 다음에 QR코드를 사용하면 유권자가 누구를 찍든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QR코드를 쓴 아까 그 사전투표 용지는 벌써 누구를 위한 내가 누구를 찍든 이거에 도장을 찍고 선거를 기표를 하는 사람과 의견과 에 상관없이 이게 누구 표로 가는 결정이 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거는 전부 투표함을 말이죠. 해서 숫자를 대조해 봐야 되는데 이 QR코드는 QR코드를 쓴 그 투표용지가 얼마만큼만 남아있으면 비밀을 풀어서 뭐에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이게 한계구에 한계 동만이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표 대조를 해보면 그 바꿔치기 해놓을 수도 있어요. 바꿔치기를 해놔도 QR코드 비밀을 풀면은 그러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지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부정투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부정투표를 발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100배로 올라선 것 같아. 기분이 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돼야 돼. 아니 조사를 이 투표용지를 갖다가 검찰에서 이 QR코드 회사에 의뢰해서 QR코드가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해석을 해서 받아서 대조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통당에서 전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 그걸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참 한심하게. 그리고 야당에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낙선자가 해야 되고 검찰이 해야 되고 이건 검찰이. 아니 굉장히 그게 아니고 민교 의원이 지금 정식으로 이제 신청했다고. 민교 하나만 신청했어. 하나는 그 지역이 충분하니 이건 조금만 있어도 다 확인된다 그런 얘기니까. 하는데 각각 40명이 되니까 여러 군데서 해서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어나야지. 아니 지금 얘기는 아니 근데 이거는 된다는 한계구에서 표 10,000개만 가져서 분석해내면은 10,000개만 분석해내면은 그 사전 판회 당일 기표한 것까지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홍길동이가 이 사람을 찍었는데 이 표가 저리 갔다는 것도 나타날 수 있고 하여튼 선거에 대한 내용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지고서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것을 우리 민간인들이 뭐 할 수는 없고 또 뭐 낙선자가 그러니까 이제 개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해도 두리뭉실 넘어가겠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잖아요. 검찰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했을 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에요. 그때 저항권이 나와야 된다. 160회 QR코드 플랫폼 사업가께서 추정하는 사전투표 조작 방법. 최근에 신의 한수나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많은 이제 네티즌들이 도대체 이 사전투표 용지에 박힌 QR카드가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답변을 사실 지금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바코드는 이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투표자의 신상 정보가 이제 거기에 노출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에도 힘듭니다. 그런데 QR코드는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QR코드는 일단 이제 방대한 정보량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에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QR코드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교포 사업가께서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뭐 본인의 실명하고 또 회사명, 실제 그분이 운영하시는 회사 웹사이트까지 이제 저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번에 뉴스를 보고 이제 대단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 뭐 좌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송을 하지만 또 실제로 이제 선동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그런 선동의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중대한 이 범법 행위, 어떤 면에서는 뭐 내란에 가까운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파헤쳐야 하는데요. 일단 이분이 보내주신 메일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 조작 사례에 대해서 저는 XXX의 이제 오너 AAABBB입니다. 해외 교포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의 이 QR코드 관련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번 한국의 4.15 총선에서 당일 투표 용지에서는 QR코드가 없는데 사전 투표 용지에서는 QR코드를 사용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놀랐습니다. QR코드 관련 사업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이번 사전 투표 조작 프로젝트가 이 QR코드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번, QR코드를 투표 조작에 사용하였다면 아마도 저희들 추측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첨부한 이미지 파일에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하고 이제 이분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 QR코드를 사용한 사전 투표 조작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이 투표 용지가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블랭크 투표 용지에 이미 1번, 2번, 3번 후보의 득표를 결정한 암호를 새겨둔 이 QR코드를 미리 인쇄하여서 이제 출력합니다. QR코드별 이 투표 용지 출력 수량 비율, 예를 들면은 뭐 이제 63대 36대 1로 했다고 칩시다. 뭐 최근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비율이죠. 사전선거 득표율 수도권에서요. QR코드별 이 출력 수량 비율은 중앙 서버에서 원격 조정, 즉 투표소별로 출력되는 빈 투표 용지의 수량 비율에 따라 이미 후보자별 득표율이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후에 전자개표 시 내장된 QR 스캐너를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 비율대로 이 득표율도 자동적으로 이제 63대 36대 1이 됩니다. 유권자가 실제로 누구를 찍었는지에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이때 유권자가 찍은 득표자 옆의 실제 마크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QR코드가 새겨진 빈 사전 투표 용지는 QR코드 내의 암호에 의해서 이미 득표자가 결정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유권자의 이제 이 찍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자개표 시 이 기계의 빠른 작동 속도 때문에 참관인들이 이 기계가 QR코드를 읽으면서 득표수를 세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개표지는 우리가 이제 이 마킹한 대로 찍어서 분류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뒤에서 QR 스캐너가 따로 별도로 이 득표수를 읽고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죠. 두 번째, 중국 하웨이 5G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서 전국 700여 개 투표소에 무선 통신망을 설치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희들 짐작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메인 컨트롤 서버는 중국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서버에도 모든 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겠죠. 원본이나 이제 카피이거나. 세 번째, 프로젝트 자체가 중대 범죄이므로 만약을 위해서 QR코드 생성과 이 해독 프로그램의 엔진과 모듈은 이 증거 은폐 및 또는 인멸을 위해서 국내가 아닌 국외의 적절한 지역에 그 메인 서버를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는 이 명백한 증거이므로 증거 보존만 보장이 된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네 번째, 아마도 QR코드 생성과 스캔은 그들 자체의 모듈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서 그들만이 해독할 수 있게끔 하였을 겁니다. 중국이 원래 이 QR코드 프로젝트 설계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저희들이 조언할 수 있는 이 QR코드 설계 증거물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사전 투표 용지에 미리 인쇄, 출력된 이 QR코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죠. 물적 증거물입니다. 두 번째, QR코드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QR코드 제너레이터와 스캐너 모듈. 이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사건의 전모는 쉽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제 추측합니다. 세 번째, 전자개표기, 사전 투표용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빌트인 QR코드 스캐너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 프로젝트의 수사를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4.15 사전투표 조작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사전투표 용지에 미리 인쇄되어 교부된 QR코드에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분에게 이제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방송으로나마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나리오는 현재까지는 전혀 검증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QR코드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QR코드의 용도가 이 투표자의 이제 아이덴티티와 투표 성향을 이제 이 어떤 데이터를 뽑아가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분은 이 QR코드를 바로 이 개표 부정에 이용하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 QR코드 관련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QR코드가 다이렉트로 이 개표 부정에 이용될 수 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시나리오를 확정적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선전선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엄청나게 심각한 범죄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이 QR카드가 이런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사전 투표, 특히 이번 21대 총선의 사전 선거는 반드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 QR카드의 비밀도 모든 것을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기 전에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